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참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그 대상을 다시 만날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읽어보니까 참 매일매일 마주치는 이 크고 작은 인연들을 소중하고 또 나를 대하듯 위해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늦깎이 취준생 여자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취업했던 적이 있긴 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자면요. 일단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부딪히기도 하고 모든 게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 거의 끝에 가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시피 했거든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건지 마지막까지 악바리처럼 쏟아내던 그 상대의 목소리가 너무 열받아서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그 대상을 만나게 된 건 26살 때 이직을 했던 직장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였던 여자 상사였는데 상사라고 해봤자 저보다 입사가 좀 빨랐던 것뿐이에요. 보통 여자들끼리 함께 일하는 직장 어디나 다 그렇듯 이미 파벌이 만들어져 있었고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어요. 입사했을 당시에도 이미 그 여자 상사, 이제부터는 이름을 아예 밝히고 시작할게요. 김민경이라는 여잔데 아무튼 그 여자와 다른 상사 간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둘의 기싸움이 얼마나 센지 그 사이에 있는 여직원들은 다 죽어나가는 듯 했어요. 저도 당연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누구를 고르느냐가 관건인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막 입사한 저까짓 게 뭐라고 그 두 여자들은 저에게 기를 쓰고 달려들어 어떻게든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민경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윤지 씨, 이거 먹어. 아참, 이거 내가 아끼는 립스틱 브랜드인데, 이번에 잘못해서 또 주문했지 뭐야. 괜찮으면 자기 쓸래? 나는 필요 없거든. 이러면서 저한테 명품 브랜드 립스틱을 그냥 뚝딱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뭐랄까 신상을 캐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덜컥 저도 선물을 받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그때 너무 없었나 봐요. 오랜 취업 도전 끝에 제 또래들보다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그들을 보고 그냥 마냥 너무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파악하게 되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얼마 지나 반대쪽 파벌인 이 팀장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슬슬 말을 걸어오고 업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니 이 김민경이라는 팀장이 저에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윤지 씨, 이 팀장이랑 너무 업무적인 얘기 하지 말고 자꾸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걸? 내가 사실 저 팀장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자기한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혹시 있잖아. 윤지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나? 이렇게 갑자기 약속 잡아서 미안해. 꽤나 정중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오고 그리고 좀 괴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을 걸길래 저도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둘이 저녁에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약간 황당한 내용을 듣게 되었답니다. 저기 다른 부서의 김 부장님이라고 알아? 그 키 크고 눈매 진하시고 안경 쓰신 분. 그래 그분 말이야. 있잖아. 사실 조금 일이 있었어. 그분이랑 입 팀장님이랑 조금 그렇고 그런 사이거든. 자기는 몰랐지. 하긴 이런 거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 근데 말이야, 사내 연애라든지 사내 불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당사자 말고 주변인들은 다 아는 거 알아? 우스갯소리로 회사 복사기랑 정수기도 알고 있는데 지들만 모른다잖아. 그 정도로 주변에 다 티가 나. 여기서 전 저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나왔다가 겨우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 부장님은 제가 입사 면접할 때 계셨던 분이었고 인상도 되게 좋고 미남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셨는데 40대 중반이신 듯 했거든요. 저기 팀장님, 그럼 김 부장님은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시던데. 그러자 제 말에 답답하다는 듯 바로 탁하니 받아치더라고요. 아, 참. 결혼 안 한 남녀가 나이 차서 사내 연애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겠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 김 부장님, 결혼해서 애도 있어. 근데 이 팀장이 말이야. 사모님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나 봐. 진짜 좀 야비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재수없지 않아?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결혼하면 그 길로 마음을 접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탕비실에서 둘이 대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 이 팀장이 막 매달리는 거야. 자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만나도 좋으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그걸 내가 밖에서 듣고 얼마나 기겁했겠어. 하여간 전 여기까지 듣는 와중에도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나랑 같이 있는 건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까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 한 공기를 공유하며 같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이 팀장님은 물론이고 김 부장님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본래 불륜이라는 게 나쁜 거지만 제가 더 예민하고 기겁하는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같은 반에서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꽤 저한테 잘해줬던 애라서 늘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반 애들끼리 그렇게 떠뜸떠뜸 같이 장례식장에 섞여 들어가서 같이 우두커니 앉아있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기분이 이상한 상태로 있다가 슬슬 일어나던 차에 장례식장 안으로 웬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 덜컥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거의 짐승 같은 거친 울음소리를 내뿜으면서 말이에요. 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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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영정사진 앞에 엎어지듯 울던 그 사람에 대해 순간적으로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아빠신가? 누군가? 그렇게 어지럽게 생각하던 차에 좀 전까지 기절하듯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겨우 이쪽으로 오셨다가 그 남자분을 보고 눈을 매섭게 치켜뜨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나가! 안 나가? 그러면서 갑자기 눈의 흰자가 거의 벌겋게 변하시더니 그대로 뛰어들어 남자분의 머리를 잡아대고 거칠고 무서운 광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친구가 그렇게 목숨을 달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나가! 네가 나랑 미정이 버리고 그년하고 도망갔잖아! 갈 땐 언제고 지금 네 새끼라고 보러 왔어? 어? 너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목 죽여서 이제 내 새끼까지 죽이니?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고! 결국 어머니는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던져 분풀이를 하시다가 그만 또 쓰러지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친구의 아버님이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예뻐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소원해지고 잘 보이지 않더니 엄마가 아닌 다른 아줌마와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알아차렸을 즈음 그 아줌마로부터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겨우겨우 감내하다가 결국 못 견디고 저렇게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이런 모든 정황을 다 알게 된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다들 충격에 충격을 얹어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야 같은 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례에 다녀왔다는 제 말에 놀란 엄마에게 겨우겨우 털어놓게 되었죠.
엄마도 듣고 꽤 충격을 받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달래고 어루만지느라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 가정을 깨는 불륜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식 안에 있었어요. 게다가 말이에요. 제가 다시금 이런 기억을 끌어올리게 만들었던 김 부장님과 이 팀장의 얘기를 돌아오자면요. 제 머릿속 이미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팀장님이란 사람은 이제 아주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게 사근사근 잘해주시면서 말을 건넸던 분이었고 나이 차이도 대여섯 살 정도 훌쩍 났었거든요. 얼굴도 이쁘시고 고운 이미지를 갖고 계시던 분이 뒤로는 엄연히 애기 아빠인 본인 상사와 그런 상태에 있었다니요.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김민경 팀장은 한 번 더 강하게 세게를 박더라고요. 내가 볼 땐 윤지 씨가 너무 순진해 보여서 말이야. 분명히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저쪽에 꿰어서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 이 팀장 만만한 사람 아니야. 지금 저 직급까지 계속 팝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 솔직히 모르는 사람만 모르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저 여자가 얼마나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지 말이야. 그러니 윤지 씨도 조심하고 적당히 선 그어서 어울려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후로도 저는 아주 착실하게 머릿속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버려서 굳이 그 팀장의 경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이 팀장이랑 출장을 가는 날이 있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반나절간 어떻게든 대화를 피했었답니다. 그리고 이 팀장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티나게 선을 쭉쭉 그어대는 저의 모양새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차 안에서 아무래도 우리 둘밖에 없으니 조심스레 말을 거시더라고요. 끝끝내 입을 떼지 않으려던 저에게 갑자기 솔직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몇 주간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이야기가 다시 역으로 반전이 되어서 나타나고 만 거예요. 저기 윤지 씨, 우리 왠지 좀 서먹서먹한 것 같아.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예측이 되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 먼저 말해봐도 괜찮을까? 괜히 저는 뜨끔해서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이 팀장은 운전하면서 흘낏 보더니 그냥 말을 꺼내더군요.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어 눈이 찢어지도록 커지면서 이 팀장의 옆 얼굴을 다시 한번 응시하게 되었어요. 혹시 김민경이 말이야. 나랑 김 부장님이랑 무슨 사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 불륜이라고 말이야. 아마 그런 경로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내 말이 틀려? 저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물어보면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었기에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몰아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제 반응을 보고 바로 알았다는 듯 이 팀장은 저에게 본인 얘기를 길게 늘어놓더라고요. 있잖아 윤지 씨, 나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걔는 맨날 신입 여직원만 들어왔다 하면 그렇게 내 욕을 하면서 선을 갈라. 근데 나는 당당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거리낄 거 없거든. 심지어 나는 결혼할 사람도 있고 말이야. 내가 왜 김 부장님과의 관계를 의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 복잡하게 해서 미안한데 나도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거든.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무슨 공포, 멜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반전 공포 영화도 아니고 이 팀장님이 해주는 이야기 속 김민경 팀장은 외려 그 유부남인 김 부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네? 아니 저기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김민경 팀장님이 부장님을 짝사랑하는데요? 그러자 이 팀장님은 차를 잠깐 갓길에 세운 뒤 한숨을 팍팍 쉬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증거 같은 건 오히려 나한테 있는데 혹시 내가 이 패를 열어버릴까봐 겁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아무튼 김민경이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건 이유가 있어. 자기도 괜히 꼭두각시처럼 살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아. 사실 김 부장님 사모님, 나, 김민경 이렇게 셋이 원래 잘 지냈었거든. 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에 아주 짧게 김 부장님이랑 연애를 했었던 적이 있어.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말이야. 이쯤 되니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머리에 온갖 것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업무만 잘하고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가면 될 것을 어쩌다가 이런 인간관계에 휘말리게 된 것인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의 김 부장님 사모님이 바로 이어서 둘이 연애를 하게 된 거야. 나는 당연히 이미 끝나버린 연애니까 별 생각이 없었어. 둘이 잘 만나길 바랬고 말이야.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려던 차에 김민경이가 끼어든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나 뭐라나. 자기는 김 부장님을 포기 못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래봤자 김 부장님 안중에는 지금 사모님밖에 없었고 둘이 무던하게 결혼을 해서 잘 살았어. 애도 낳고 말이야. 자기도 알잖아. 듣다 보니 그래, 차라리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팀장님을 보니 그다지 막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럼 대체 김민경 팀장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 그 자체인 신입 여직원들에게 말이에요. 그걸 바로 곧장 이어서 이 팀장님이 답해주더라고요. 걔 김 부장님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걸 나한테 걸렸었어. 탕비실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걸 말이야. 아, 저기 있잖아. 이거 내가 뭐 줄 수는 없고 그냥 보여만 줄게. 이거 봐봐. 역시 세상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갑자기 이 팀장님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카톡창을 열어서 뭔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그날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김민경한테 경고한 내용이야. 봐. 얘도 참견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화내는 이 문자 보이지? 지도 아니라고 발뺌은 못하고 말이야. 내용을 보니 이 팀장님은 김민경 팀장에게 충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 예의가 아니다 라고 훈계하는 내용이었고 김민경 팀장은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내용이었어요. 걔도 참 깜찍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증거가 나한테 있는데 불륜이니 뭐니 하는 그런 사나운 얘기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살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나랑 정면으로 싸우고 싶진 않지만 지 편을 많이 만들어서 말려 죽이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맨날 김 부장 옆에 붙어 다니면서 비서 노릇 자처하려고 하고 다른 여직원들이 오면 가만두질 않아. 정말 쟤 미친 것 같아. 일단 눈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목격해버렸으니 저도 울며 겨자 먹기건 뭐건 간에 이 팀장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김민경 팀장이 누명을 저쪽에 씌우려고 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딱히 이 팀장님은 저한테 뭘 어쩔 건지 강요하지도 않았고 저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빠지시더군요. 그러니 이후로 저는 김민경 팀장을 편히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걸 또 득달같이 눈치채버린 김민경 팀장은 몇 번이나 제 주변을 돌면서 분위기를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날리는데 이게 되게 섬찟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애초에 사람 판단을 잘못했었다는 게 빠르게 체감되더라고요. 어머, 윤지 씨 뭔가 분위기가 냉랭하네? 그런 타입 아니지 않았어? 하여간 멍청하게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쪽 말에 넘어갔나 보다. 그치? 그러거나 말거나 윤지 씨 자유이긴 한데 뒷감당이 되겠어? 경고를 아주 우습게 하네. 그렇게 말을 하고 넘겨버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그동안 그렇게 돌고 돌아 힘들게 하던 미움의 중심축이 말이에요. 오래도록 이 팀장에게 꽂혀있는 듯 하더니 이제 저한테로 와버린 거예요. 사실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제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제 방어를 해야 하니 했던 말인데 졸지에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나 싶어요. 왜냐면 중간에 한번 김민경 팀장이 저를 떠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윤재 씨, 그날 이 팀장이랑 출장 잘 다녀왔지?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나 그날 엄청 걱정했거든. 이 팀장이 아마 윤지 씨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엄청 말로 구워 삼는 타입이라서 제대로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모양새가 새삼 너무 짜증나고 역겹게 느껴져서 순진하게 제 할 말을 다 해버린 게 좀 경솔했던 걸까요? 제 말을 듣자마자 김민경 팀장은 표정이 갑자기 냉동되듯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저기, 근데 내용을 저한테 잘못 말해주신 것 같아요. 이 팀장님께 듣기로는 김민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던데요. 카톡도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눈치껏 이밭 저밭 잘 굴러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물끄러미, 아니 제가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던 김민경 팀장은 이후로 저에게 몇 번을 더 빈정대더니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이 팀장님은 마침 결혼을 준비하신다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 따돌림의 주인은 제가 되어버렸죠. 이 팀장님뿐 아니라 바른말을 하던 몇몇 여직원들을 그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괴롭혀 왔었으니 저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나 봐요. 업무적인 것부터 엄청 무시하고 일거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사분들한테 그렇게 저 때문에 힘들다고 욕을 했더군요. 우리 부서 부장님께 불려가서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저기 김민경 팀장이 이윤지 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잔업이 늘었다고 하던데 말이야. 이제 입사한 지 시간 좀 지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신입 지낼 거야? 게다가 안 좋은 소문도 좀 있고 말이야. 자기 관리 좀 신경 쓰는 게 좋겠어. 이때 저는 귀가 번쩍 뜨여 곧장 물었어요. 저 부장님, 안 좋은 소문이라뇨? 그게 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부장님은 제 반응에 흠칫했는지 잠깐 놀란 듯 했다가 다시 컥컥거리면서 목을 가다듬더니 아주 빠르고 작게 말을 하시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행동거지 좀 조심하라고. 이윤지 씨가 그렇게 유부남 직원들한테 직접 댄다며 그 직원들이 김민경 팀장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 불편하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 자꾸 알려지면 나도 곤란해. 이때 얼마나 핏대가 바짝 오르던지. 그 유부남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끽해야 제가 이 작은 회사에서 접촉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고 그들이 토로했다던 김민경 팀장이 바로 이 부장님에게 일러 바쳤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곧장 김민경 팀장에게 찾아가서 따졌지만 역시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더군요. 어머, 윤지씨.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누가 그래? 부장님이 그래? 내가 그랬다고? 이거 내가 가서 한번 따져야겠네. 왜 괜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냐고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때는 당황해서 그냥 쫓아가서 삼자 대면을 했어야 하는데 흠칫해서 더 앞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완벽하게 꼬투리 잡힐 틈을 줘버린 건지 이후로 김민경 팀장은 저를 무슨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장난질을 수시로 해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가서 약도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제가 뭐만 했다 하면 비꼬고 여차해서 남자 직원들이랑 말이라도 하는가 하면 꼭 뒤에서 들으라는 식으로 꿍얼거렸어요. 그 말에 남자 직원들도 흠칫하며 저를 경계했고요.
아이고, 윤지 씨. 이전 회사에서도 남자 직원들이랑 소문나서 잘렸다며? 우리 부서에 남자 직원들 얼마 있지도 않은데 좀 봐주라. 그 살살 좀 대해줘. 자꾸 그러면 못 써. 그리고 거기 김대리는 신혼인데 말이야. 자꾸 그렇게 치대고 눈웃음 치고 그러면 거기 와이프가 싫어해. 나랑도 아주 친한데 내가 대신 혼내줘야겠다. 그치? 이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저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김민경 팀장은 제가 여기가 엄연히 첫 직장인데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전 회사에서 불륜으로 잘렸다는 등 유언비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따질래야 따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방어하면 할수록 진짜 무슨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 마냥 더 많은 독을 뿜어내면서 말과 말이 꼬이고 얽히게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입 꾹 닫고 적어도 회사를 다닐 거라면 멍청하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필 그런 때에 이 팀장님은 퇴사하고 회사에 계시지 않았고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롯이 저를 제외하고 전부 김민경 팀장 편에 서 있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특히나 잔업들. 정말 잡스러운 일들을 다 저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당해보지 않았던 왕따를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시달리며 당했던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주변에 상담도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탕비실에서 저를 두고 중얼거리는 김민경 팀장과 다른 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팀장님, 근데 저러다가 이윤지 씨가 위에 부장님한테 찌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전에도 사이코 같은 애 있었잖아요. 뭐 죽겠다고 막 소동 버리고 그애 말이에요. 이윤지 씨도 지금 참는 것 같지만 나중에 퇴사한다거나 그때 막 난리치고 그러면 다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는 김민경 팀장 옆에 꼭 붙어서서는 저를 같이 조롱해대던 여직원이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건지 이가 막 갈리는데 그 목소리에 따라 대답하는 김민경 팀장의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더라고요. 뭐 어때? 제 말이야. 딱 보면 모르겠어? 어설프게 밟아버리면 안 되고 지금처럼 확실하게 밟고 또 밟아서 아예 숨을 못 쉬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 숨구멍만 유지하려고 쥐죽은 듯 다니고 있잖아. 억울하면 지풀에 지쳐서 퇴사하겠지 뭐. 저런 년들은 그냥 대충 부리면 돼. 아니, 막 부려도 돼.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거든. 하여간 어디서 건방지게 지 주제에 내가 누군지 알고 기어올라. 물어 뜯으려다가 지 이빨 다 빠지는 것도 모르고 설치다가 망한 거지 뭐. 이렇게 저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둘이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이 모든 신경전에 대해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도 퇴사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정타는 저를 둘러싼 모함 때문이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아침부터 호출하는 소리에 어리둥절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눈으로 쭉 따라오면서 낄낄대는 이가 있었으니 김민경 팀장이었어요. 일단 저는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윤지 씨, 도대체 왜 그래?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왜 쓸데없이 소문 같은 걸 만들고 돌아다녀? 며칠 전 야근한답시고 같은 팀 남자 직원들한테 그렇게 추근대고 귀찮게 굴었다면서. 둘 다 유부남인데 그 집 와이프들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왜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어? 아니, 남자친구도 없어? 그렇게 외로워? 이때 정말 피가 역류하는 게 느껴졌어요. 혀가 순간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다가 가까스로 그 막힌 말을 뚫어내고 뱉어냈습니다. 부장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출근된다뇨? 야근이요? 야근, 그때 남자 직원 누구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알면 뭐 쫓아가서 협박할 거야? 자네 김민경 팀장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 그러다가 퇴사당할 수도 있다고.
상사가 감싸주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번에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얘기 나오면 나도 장담은 못해. 저는 참지 못하고 와락 내지르며 대들었어요. 여지껏 부장님은커녕 회사 앞을 어지럽히는 비둘기들한테도 그렇게 성질 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부장님, 누가 그러는데요? 김민경 팀장이 그래요? 야근은요, 저 혼자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추근덕거려요. 매일 야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추파를 던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증거 있으세요? CCTV라도 있으시냐고요. 돌려보세요. 당장 행정실로 가서 다 돌려봐요. 저는 정말 거의 넋을 잃고 온 정신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굴러가며 악을 썼어요. 이 소동으로 인해서 부장님은 저를 감당 못하겠다며 징계를 내리겠다는 등 일이 커졌고 난데없이 저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은 김민경 팀장을 못 보고 집에 돌아왔지만 저를 둘러싼 수치스러운 소문을 만들어낸 김민경 팀장이며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는 회사가 너무나 더럽고 시궁창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곧 28이 될까 말까 한 저에게 너무 혹독한 사회였기에 어딜 가던 여기보단 낫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끝내 엄마 아빠에게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을 한 후 회사에는 유선으로만 사의를 표명한 뒤 퇴사해버렸어요.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타 부서 과장님들의 만류도 듣지 않았죠. 제 눈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으니까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다를 것 없이 김민경 팀장의 꼭두각시 마냥 다 징그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만둬버리고 집에는 그냥 건강검진했을 때 결과가 나빴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와 제 동생은 걱정을 했고 실제로는 없는 병이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짠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몇 달을 방에서만 지내는 저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으니까요. 물론 거짓말로 어딘가 아프다고 말을 해두었지만 실제로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인간에게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잠깐 요 앞에 편의점에 호빵 사러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싫더라고요. 하도 제가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를 걱정한 엄마가 별의별 약을 다 사오고 상담도 받으러 가자고 하도 찔러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전 어거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약 1년이 지났을까요? 그제서 뭘 겨우 해볼 마음이 들어서 직장 말고 대신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이랑 비슷한 환경에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1년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격증을 수료하고 또 1년은 더 레벨을 높여서 수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학교만 다녔죠. 하나뿐인 누나가 일찍이 취업했다가 아파서 그만두고 공부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늦지막히 취직을 했고 그래도 저보다는 다행히 잘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동생은 저와 달리 스펙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물론 저라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동생은 해외에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때도 한창 결혼하겠다며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성 간의 만남은 도무지 잘 못하겠어서 늘 쑥매처럼 겉도는 저와 달리 동생은 어딜 가나 주목받았고 인기도 많고 늘 좋은 인상을 얻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니 아무리 가족인 제가 모든 거품을 빼고 봐주려고 해도 장점이 좀 더 많은 애이긴 했답니다. 그런 녀석이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되어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저랑은 어느 시기부터 대화를 그닥 잘 하지 않게 되었지만 엄마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전해 듣는 편이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과 얼마 뒤에 제 앞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앞에 일어날 단순한 일을, 그것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들을 연결지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럼 요현이가 지금 직장에서 연애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걔는 하여간 맨날 여자가 끊이질 않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기통차게 바로 사귀었대?
몰라. 지금 만나는 여자는 조금 윗도래인 것 같던데 그렇게 적극적이다더라. 여자친구랑 아직 헤어지기도 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아주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도시락 싸오고 지극정성이었다나 봐. 내가 볼 때에는 용현이가 엄청 좋아하기보다는 그 아가씨가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용현이보다는 나이가 위니까 30대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말이야. 나이 얘기는 정확히 안 물어봤네. 이렇게 말한 대로 현재 만나고 있는 여친은 꽤나 적극적인 데다가 자기가 연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나 결혼 얘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용현이 아직 결혼 생각 없지 않아? 걔 유학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하고 이제 취직했는데 1년도 안 됐잖아. 엄마는 걔 결혼시킬 생각 있어? 얘는 미쳤어. 무슨 결혼이야. 엄마는 그럴 생각 없어. 요즘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들 빨리들 보내냐? 그리고 용현이가 사진 보여줬는데 아주 여시같이 생겼더만. 에이, 그렇게 기가 세 보일 수가 없어. 엄마는 암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야 뭐 동생이 고르는 여자의 취향까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요. 결혼 얘기를 이렇게 빨리, 그것도 여자 쪽에서 안달이 나 있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인사를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생의 의사가 아닌 순전히 그 여친의 주장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엄마와 저는 놀랬지만 아빠는 그냥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떠냐? 얼굴이라도 보고 그럼 되지. 아니다 싶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다라니까 나도 얼굴 궁금하다. 한번 데려와. 이렇게 아빠가 엄청 스무스하게 빗장을 풀어준 덕분에 졸지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랑 엄마는 동생의 여친 맞이를 위해 아주 분주했어요. 아빠도 그날 출근하시는 날이었는데 점심때 잠깐 들어오신다고 할 정도로 약간 들떠 계시는 듯 했고, 무엇보다 동생은 약간 애매하게 우물쭈물하는 모양새였답니다. 그렇게 내키지도 어쩌지도 않는 상황이었나 봐요. 일단은 데려오라고 했으니 엄마랑 저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뭘 좀 꺼내오라고 해서 저는 베란다 쪽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새 벨을 누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딱 봐도 화사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제 동생과 그 여친이 집에 들어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른 엄마가 말한 손님 접대용 그릇들을 들고 거실로 넘어가려는 찰나 저는 거실 소파에 이제 막 코트를 벗어서 접으려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동생의 여친이니 그간 얘기는 들어온 게 있어서 얼굴부터 보고 싶어질 게 빤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쪽에 눈이 확 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얼핏 뭔가 조금 변한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제 시야에 꽤 눈에 익어있는 아주 익숙한 언저리의 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당장 바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어떤 기록이랄까요? 그런 게 동시에 같이 불러일으켜 세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저를 얼마간 붙잡고 놔주지 않고 괴롭히며 퇴사한 이후에도 여러모로 꿈이나 정신적으로 저를 해쳐왔던 인간. 전 회사에서 만난 악연 중에 최악의 악연, 아니 제 일생일대 최대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인 김민경 팀장,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동생 옆에 태연하게 매달려 내내 눈웃음을 치고 코웃음을 쳐가면서 딱 봐도 연상연하 커플인 게 느껴질 정도로 나이차가 선명하게 배는데도 나란히 서서 생글거리고 있더군요. 대충 봐도 여자가 남자한테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시집 가보겠다고 급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앞에는 뭔 큼지막한 선물들을 저렇게 달고 온 건지 가득가득 앞에 세워두었고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갖은 아양을 떨면서 앙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내가 나타나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어 저는 왼발인 상태로 차가운 베란다 바닥을 밟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손에 무거운 그릇을 들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에 엄마가 그만 저를 크게 부르고 만 거예요. 윤지야, 왜 안 나와? 그릇 갖고 얼른 건너와. 이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더 움츠렸고 쥐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슬쩍 대답을 했어요.
물론 엄마의 이런 말에도 김민경 그 여자는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쓴 채 자기 남자친구의 엄마가 부르는 윤지라는 가족의 이름이 뭘 뜻하는지도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동명이인이랄까 하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저라는 존재가 그 여자 안에서 모래사장에 모래알 만큼이나 존재감이 없는 듯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 여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게 퇴사의 길로 나를 굴러떨어뜨려 놓고 아예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요. 니까짓게 네가 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 모양으로 잘근잘근 밟아서 으깨놓고서 잊어버려? 안중에도 없어?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 저 여자에게 밟혀버린 내 시간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면서 마구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 갑작스레 빠르게 나가서 얼굴을 내보여야겠다는 용기랄까? 그런 패기 같은 게 생기더군요. 저는 그릇들은 손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 나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추리닝만 걸치고 있는 제 차림을 알고 있었기에 흠칫하시더군요. 야야야야, 얼른 가서 옷 갈아입어. 꼴이 그게 뭐야. 동생 여친 인사 왔는데. 그 말에 저는 엄마만 힐끗 본 뒤 절 보고 훅 일어선 김민경과 그 옆 제 동생을 봤어요. 웃기게 저쪽도 저를 아예 완전히 못 알아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딘가 낯이 익다고는 생각했는지 그 웃는 얼굴에서 아주 살짝 미간이 찌푸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위아래로 목이며 무릎이 늘어난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있었죠. 그런 상태로 팔짱을 끼고는 곧장 김민경 쪽을 쳐다보았어요. 대뜸 내지르는 제 소리에 김민경은 눈에 붙인 속눈썹이 다 떨어지도록 퍼뜩 눈동자를 크게 뜨더라고요. 김민경 맞죠? 김민경 아니야? 그러자 엄마랑 제 동생이며 부엌 안쪽에 있던 아빠까지 놀래서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가장 놀란 건 이름이 불리워진 김민경이었지만요. 네? 저 아직 제 이름을... 자기가 말씀드렸어? 아주 어색한 얼굴로 얼굴에 잔뜩 시술을 하고 입도 잘 못 움직이면서 억지로 웃으며 제 동생을 찌르며 말하는 김민경. 저는 곧장 말을 가로채 이 인간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서 제 동생 옆에 서 있는 것이 역겨움을 느끼며 퍼부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당시 머릿속은 온통 백지인 상태로 그냥 주절주절 퍼부어 버렸던 것 같아요. 이 무렵을 기억하면 마치 고장난 TV처럼 머릿속이 뿌했던 것만 생각나거든요. 아니, 내가 아는데. 나 몰라요? 나 기억 못해? 나 모르냐고. 나 몰라? 그쯤 되자 엄마가 쫓아와서 저를 뒤에서 잡으며 왜 이러냐고 등짝을 때리셨어요. 어머머머, 얘 미쳤어. 왜 이래? 야, 너 정신 차려. 왜 이래? 동생도 자기 누나가 이런 식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누군가에게 악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썩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피차 우리 가족,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들은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단지 김민경만 저를 기억해내려고 억지로 용을 쓰며 끝도 없이 시선을 맞추고 몹시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눈동자가 굴러가는 거며 말투, 추임새만 봐도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지 모를 수가 없었죠. 거기에 그렇게 태엽이 굴러가듯 잘근잘근 밟혀가면서 고통당했었으니까요. 전 주저앉고 계속해서 말을 했고 이렇게 퍼붓는 어느 쯤에서부턴가 저희 엄마, 아빠, 남동생도 모두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김민경은 당황한 듯 표정을 짓다가 순간적으로 그 표정의 온도가 싹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완전 인생 망했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발들이래? 누가? 너 이 미친년!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삼성물산 퇴사했잖아! 니년이 나보고 유부남 직원 꼬신다고 다니고 뒤집어 씌웠잖아. 정작 네가 불륜 저지르고 다니고 유부남들 찌르고 다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불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먼저 나 쳐냈지? 김민경, 이 미친년! 저는 정말 죽어라 하며
여지껏 해보지도 해볼 수도 없었던 욕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내서 정말 스스로도 무섭고 전율이 돋을 정도로 김민경에게 퍼부어댔어요. 옆에는 마침 엄마가 새 밥을 지은답시고 이전 밥에 있던 걸 누룽지로 만들어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저는 그걸 집을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그나마 다치지 않은 걸 들었으니 다행이었는지도 몰라요. 못된 년! 니까짓 게 지금 내 동생 신세 망치려고 뭐 결혼? 웃기지 마, 꿈도 꾸지 마, 이년아! 죽어! 나가 죽어! 엄마, 아빠, 영현아, 내가 얘 때문에, 인형 때문에 삼성물산 퇴사한 거야. 인연이 나한테 유부남 꼬시는 여우라고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위에 깨지고 완전 쓰레기도 못한 취급 당했어. 엄마, 인연 당장 내쫓아.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누룽지 부숴놓은 걸 김민경에게 냅다 던져버렸고 사실 아무런 죄가 없던 우리 집 거실에는 김민경 머리 정수리부터 해서 바닥까지 누룽지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저도 제 안에 그만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 대상을 보고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저답지 않게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맨발로 바닥을 방방 뛸 줄 몰랐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이쯤 되니 제가 손찌검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는지 바로 뒤에서 저를 얼싸안고 막으시더군요. 아빠는 한숨을 푹 쉬시고 김민경은 그제사 제가 3년 전에 퇴사한 이윤지라는 기억을 얼추 했던 모양이에요. 이를 위아래로 딱딱 부딪히며 얼얼한 표정으로 넋이 나간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로 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군요. 동생은 그때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누나, 진정 좀 해. 왜 이래? 괜찮아? 이 말에 저는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듯 더 소리소리 지르며 온몸을 나부댔고 이제는 동생까지 나서서 저를 붙잡고 꽉 안으며 못 움직이게 했어요. 누나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진정해. 동생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달랬고 저는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울음을 그치지 못했죠. 그만한 한과 분노가 제 안에 그렇게 크게 맴돌고 있었다뇨. 억눌린 압박과 미움과 서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며 동생은 겨우겨우 식탁 앞에 있던 의자에 저를 앉혀놓고 엄마를 힐끗 보더니 머리에 붙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걷어내는 김민경. 자기가 여친이라고 사귀었던 그 여자에게 떠뜸떠뜸 말을 건네더군요. 사실상 동생에게 있어 매우 힘든 순간이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저도 무척이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도 제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제 동생 말에 김민경이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니 무르게 나갔더라면 아주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구워 삶았겠더군요. 자기 혹시 우리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 누나는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 누나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자 김민경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보며 눈썹을 팔자로 어그러뜨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윤지 씨 알아요. 삼성물산에서 저도 거기서 일하다가 지금 대우물산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윤지 씨 그만두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나왔어요. 회사 분위기가 무척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지 씨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이러면서 인연이 주제에 눈물 콧물찍 하면서 또 피해자인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내 동생이 없었다면 이전처럼 당장 저한테 달려들어서 망할 헛소리들을 퍼부었을 텐데 말이에요. 3년이 지났어도 그 이기적이고 미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상하며 잔머리 어지간히 굴려대는 그 눈동자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전 어림도 없다고 그대로 쏘아붙였어요. 웃기지 마. 어디서 약을 팔아, 이년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때문에 관두고 밀려나가서 퇴사당한 여직원이며 여팀장이 한둘이야? 너, 내 동생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 못되게 만들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남 인생 망가뜨려 놓고 너는 이직을 해? 이래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 그러는 주제에 뭐? 연애를 해? 결혼을 해? 남의 가정들 망가뜨려 놓고 남이 열심히 취업한 직장생활 다 부숴놓고 너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가족 꾸리고 싶었어? 이 말과 함께 저는 다시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모든 것을 던져댔고 김민경은 한껏 차려입고 온 그 차림새 위에 하나씩 얹혀지며 누더기를 뒤집어 쓴 꼴이 되어버렸죠. 얼빠진 듯 듣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엄마와 동생, 아빠는 다시 미친 듯이 말리고 하길 한 10분 정도였을까요? 다들 넋이 빠져있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한마디 툭 내뱉으시는데 살면서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아빠의 말은 몹시도 크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역시 단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발작하듯 길길이 날뛰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테고요. 저 아가씨, 그만합시다. 더 볼 건 없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아가씨 볼 일 없겠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게 맞았지만 김민경은 그 상황에서 무슨 미련이 그리 남았던지, 아니 그 주제에 정말 감히 제 동생에게 진짜 연심이라도 품기라도 했던 건지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우물쭈물 거리는 거 있죠. 신발도 안 신고 그대로 우리 집 거실에 어정쩡하게 서서는 그 뱀 같은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고 뇌를 이리저리 굴려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빠르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 말에는 지도 움찔했는지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저요, 지금 상당히 참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저는 우리 딸애를 알아요. 내가 거짓말 같은 건 안 해요. 한 번도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소란 부려댄 적 없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한 얘기가 조금도 토시 안 틀리고 다 맞는 말이라면 저는 아가씨에 대해서 참아줄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아빠의 말에 우리 모두 아빠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아빠는 얼굴이 일그러지기 직전의 표정을 하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김민경이 서둘러 현관을 뛰쳐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딸아이랑 얘기 나눠보고 하나라도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다면 전 아가씨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회사 다닌다고요? 회사에도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이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싸워봅시다. 일단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아들과 엮일 생각은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한 템포 쉬자 그 사이 쏜살같이 김민경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서둘러 신발을 마구 꾸겨 신고서는 우리 집 문을 거칠게 열고 구두를 쨍강쨍강 거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저는 아빠를 멍하니 봤고 동생은 그제사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주섬주섬 정리하시더니 배고프다며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전 먹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빠는 다시 회사로 가셨죠. 그래서 엄마와 남동생만 우두커니 식탁에서 그릇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후로 우리 집에서 그 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 엄마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사실 아빠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몹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딱히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도 대강 알고 계셨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것도 마음에 걸리고 회사 다니는 내내 제 표정이 어두웠던 걸 마음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증은 없어도 심증으로 얘가 회사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아주 개슴츠레하게 짐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날 그렇게 하필이면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정황을 듣게 되니 정말로 멘탈이 나가고 온 넋이 나가 있었던 건 아빠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렇게 단호하고 무섭게 뚝뚝 쳐대듯 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김민경은 저와의 일이 있은 후 한 달 좀 안 되어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동생과 헤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래도 꽤나 지주제에 진심이었는지 나름 질척이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동생도 그렇게까지 정이 들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선을 긋겠다고 회사에서 본체만체 했다더군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런 무시와 냉대가 괴로워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꽤 차서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 건데 연하의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원한을 샀던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개망신당하고 차이고 남친을 잊기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둬 버렸네요. 진짜 보통 멍청이가 아니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당연하게 일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 마음을 좀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취업길이 조금 겁나고 아직도 여전히 주눅 들어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너무 걱정만 하지 않으려고요. 용기 내어 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응원을 조금이나마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